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봄볕이 따사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사그라드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채찍을 휘두른답니다. 그리고 총을 쏴요, 총을. 그래서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일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이 쪽지를 붙여뒀대요. 쪽지를. 우리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죽어라! 이렇게요. 아이고.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화에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꼭 사랑이 이기잖아요. 기자는 쓰레기고.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상황이나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네. 그러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즐거운 상상하자고요.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4월입니다. 4월에 제주도는 거의 제사를 지낸대요. 제삿날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72년 전에 제주도에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이 학살당합니다. 그때 제주 인구가 30만 명이 안 됐으니까 10분의 1이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죽기만 했습니까? 다친 사람들도 끌려가고 없어진 사람들도. 그런데 빨갱이라고 한마디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도 못하고 사라졌다고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4월에 그냥 조용히 제사만 지낸답니다. 그날이 오늘이고요. 4월 3일입니다. 72년 되는 제주 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날이고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이어서 오늘 가장 바쁘신 우리 한홍구 교수님 모셔서 이 날을 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홍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시작을 제가 너무 무겁겠습니다. 원래 작가님은 밝게 써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그 제삿날 갔다는 얘기를 제가 4.3을 처음 듣게 된 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죠. 형이 그 이제 경기중학에 들어와서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제주도 분이라서 그 형을 데리고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땠냐 하니까 굉장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떻게 제삿날이 똑같아요. 마을이 전부 다 제사를 지내요 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4.3의 첫 기억입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 4.3 희생자들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 듣다가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가 저렇게 푸른 바닷물이 왜 저렇게 푸르구나. 왜 4.3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4.3이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고요. 예, 전국 우리 현대사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축소판이고 상징적이죠. 네. 본토에서 벌어질 일들을 한국전쟁의 그 엄청난 민간 협사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역사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자 한 분이 4.3 사건으로 작은 아버지가 총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0125님은 학교 다닐 때 4.3에 대해서 일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한홍구 선생님 알려주세요 얘기했습니다. 네, 4.3 그날 그때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우선 이제 4.3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좀 역사가 깁니다. 우리가 분단이 됐잖아요. 네. 분단이 된 게 45년 8월 15일 날 분단이 됐고 48년 8월 15일이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단 정권이 세워지는 날이었거든요. 예.
그걸 앞두고 5월 10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그 선거를 치르면 이게 분단이 되고 만다. 네. 그래서 그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그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남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잘 오늘 이야기하는 4.3이고요. 또 하나는 본토에서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치인이나 또는 독립운동을 해오시던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백범 선생의 남북협상이죠. 예. 바로 그 48년도에 분단이 고착화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온몸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던 두 가지 통일운동 또는 분단 저지운동이 4.3이고 남북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백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 수립에는 협력할 수 없다 하셨는데 진짜 38선을 베고 쓰러지셨고 네. 그리고 4.3에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분들 분단에 반대해서 이거 분단되면 안 되잖아 라고 외쳤던 분들은 한라산 기슭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분단되면 안 된다. 우리 그 민족의 염원 같은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분단이 돼야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통일이 되면은 존재할 수 없는 세력. 어떤 사람들이요? 친일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외세의 앞잡이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득세하지 않을까.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쏠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잡을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4.3에서 가해자 측에 서게 되냐면은 흔히 서북청년단이라고 알려져 있고 서북청년단이 무지막지한 짓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그 생각하고 야만적인 일을 많이 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은 기독교 인텔리들이 많아요. 기독교. 그때 교회 목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4.3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단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보면 안타깝게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참여했죠. 자, 통일을 외치거나 한민족은 잘려서는 안 된다.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외침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자 이제 예. 본토에서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미 군정식인데 네. 뭐 미 군정이 정권을 그 한국인들에게 이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예. 입장에서는 동서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어떤 냉전 체제의 가장 천병으로서 어떤 미국이 지원하는 우방 국가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인데 네. 4.3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무장 봉기를 제대로 밟아버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제대로 수립이 못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도 그렇고 측면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부터 정부 수립을 위임받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주 도민 30만 다 죽여도 좋다. 제주도 지도에서 없애버려도 좋다. 그래야 본토에서 단독 정부 수립이 편안하게 된다면 제주도 다 없애버려도 좋다. 휘발유로 그냥 확 섬 전체 불살라버려도 좋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가요? 완전히 우리 지금은 많이 학교가 좋아졌습니다만 뭐 우리 주 기자님이나 저희나 또 뭐 저희보다 훨씬 아래 한 20년 아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신학기에 보면은 한 번 좀 선생님 한 분이 좀 일부러 잡죠. 네, 뭐 학교마다 다 네. 그 미친 계란 별명을 가진 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만 저 해버리면 1년이 편하다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정과 그리고 친일파와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완전히 본때를 보이는 거죠. 본다고 제주를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겁니다.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학살이 전개되니까 군경을 투입을 해서 동원을 하는데 경찰이 또 특히 많이 했죠. 이제 그렇게 되고 주민들이 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군을 징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징파하려고 하니까 군대에선 그 본토에 있었던 부대 여수의 14연대를 제주도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14연대 장병들은 동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눌 수 없습니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그래갖고
그 항명을 한 거예요. 아, 네. 그게 바로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렀지만 반란이 아니라 항명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제주 사건하고 여순 사건이 하나가 돼 있고 네. 그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연달아 터지니까 당황한 그 이승만 정권에서 뭘 만들었냐?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국가보안법이 그때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빨갱이 무조건 네. 빨갱이. 그러니까 빨갱이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그 3.1절 기념식에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게 일제시대 때부터 쓰였다고 이제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는 빨갱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요? 4.3과 여순을 거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빨갱이란 말이 그 문헌으로 처음 나온 것을 아마 동아일보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신문 연재 소설에 나오는데 그 신문 연재 소설을 쓴 분이 굉장한 기독교인이었고 대중 소설가로서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조선 땅에 태어나서 네. 대중들이 원하는 얘기하고 평등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저 세리들 위선자들한테 채찍질하면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평히 평안하게 살자 하면은 딱 빨갱이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상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작가는 우익 작가예요. 네. 우익 작가인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빨갱이란 말이 그때부터 제주도와 여순을 거치면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날 제사를 지냈는지 몰랐다고 어렸을 때 몰랐다고 이렇게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제주 동쪽에 사셨대요. 예. 허리띠고 졸라맨 개미님은 4.3 항쟁으로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 묻혀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거기서 유해가 많이 정뜨나 알뜨르 비행장에서 유해가 많이 발굴이 됐는데 그 비행장은 일제가 딱 ጥቀ은 비행장이에요. 아, 그래요? 일본이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했고 그런 그 분위기들 그런 제주도가 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이 변혁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그 힘이 계속 작용을 해서 4.3에서 터진 겁니다. 제주 그런데 예.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야성향이 민주화 성향이 제주가 심했습니까? 제주는 이제 우선 네.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육지로부터 탄압을 받았잖아요. 네. 육지로부터 멸시를 받고 제주도의 역사가 변방의 우짓는 새라고 송기숙 선생이 쓴 소설도 있고 네. 또 제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교민들과 이제 어떤 충돌을 벌였던 영화화됐던 이재소에 나온 또 도 그렇죠. 일어나고 네. 뭐 해서 제주가 울퉁불퉁했고 독립운동도 또 세게 일어났었고 아, 예.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육지의 어떤 지배에 대한 그 저항 의식도 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섬 사람들이 섬이 좁고 굉장히 생활 환경이 척박하고 관광으로서는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지로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일본으로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 그분들이 그렇죠. 돌아오는데 제주라는 좁은 세상에 있었다가 바깥을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서 제주도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열망이 또 다른 데보다 컸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네. 왜 이렇게 많이 죽였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주 기자님도 왜 제주도에서 피해 상황을 듣다가 굉장히 힘드셨다고 네네. 했는데 참 그 피해 상황을 하나하나 드러나가다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아우슈비츠가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잖아요. 네. 딱 집어넣고 가스 틀고 그다음에 또 처리하고 가스 틀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어저께 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쭉 읽었는데 한 6, 70가지의 죽이는 방법. 온갖 죽이는 방법. 때려 죽여, 말려 죽여, 뭐 찢어 죽여, 뭐 태워 죽여, 뭐 물에 빠뜨려 죽여. 그다음에 뭐 온갖 방식을 다 작용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희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 자체 낄낄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를 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 지슬이라고 감자라는 뜻입니다. 예.
감자란 뜻인데 거기서 그 만행의 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영화를 보고 네. 보고 4.3 관련된 서적을 봤는데 도저히 같은 동포한테 했다는 일로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쁜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그걸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같은 동포로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일종의 뭐 666 붉은 용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사탄과 악마에서 박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기들이 억압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을 뿐인데, 그리고 또 좌익에서 또 이제 그런 선동들을 또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런 약속들을 해서 거기에 솔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그거죠. 해방이 됐으면은 일제 시대 때 저 일본 놈들 밑에 붙어 먹던 놈들은 우리가 다 손볼 줄 알고 그 놈들 싹싹 우리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놈들이 오히려 더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돼서 네. 총을 들고 경찰도 그 전에는 저 순사에서 일본 놈들이 높은 그 간부하고 네. 조선 사람들은 맨 밑에서 이제 아주 밑바닥에 있던 놈들이 일본 사람들 다 가버리고 나니까 미군들이 승진시켜줘 갖고 네.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무궁화 달고 금태 두르고 뭐 그러고 이제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방인가? 해방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해방도 안 되는데 분단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주에서는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해서 48년 4월 3일 날 시작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도 그렇고 4.3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주에서는 47년 3월 1일 그 3.1절 시위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시민들한테 발포해서 6명인가 죽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그 부딪혀 가면서 4.3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아니 친일파 순사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은 다 죽였겠네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요. 제주도의 그 4.3 학살이 이제 우리가 그 공식 보고서에서는 한 15,000명 이상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학계에서는 3만 명 정도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살이 그냥 한 500명 이내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군인 중에 그 당시에 제주의 그 구연대장으로 있었던 김익렬 중령,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에서 중장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김익렬 중령이라는 분이 우익이지만 난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그 군대로서 이제 토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토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군대가 좋은 데서 토벌하면은 뭐 무장대가 게릴라가 뭐 조금 그 총 들고 있었다 한들 그거 뭐 진압하는 거 순식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전을 하면은 무장대 다 죽는다. 산 사람들 다 죽는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우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외세에 빌붙어서 사기 사욕을 채운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방식은 다르지만 애국자 아니냐. 나라 처음 세우는 상황에서 방식이 그 생각이 달랐다고 해서 이렇게 애국자들을 죽이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빨치산 대장하고 협상을 해요. 예. 내가 책임지고 예.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겠다. 네.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내가 연대장 권한으로서 하겠다. 예. 야, 네 얘기를 어떻게 믿어?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래. 내 가족들을 다 너네가 데리고 가라.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 네. 이제 그래 놓고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대장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면 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당신이 명령을 내려줘서 무기 버리고 투항하게 해라.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 아니니까 다 구석구석에 통신 가달려면 며칠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신사협정을 맺고 군은 그동안에 진압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빨치산들도 산사람들도 우리 공격하지 말라. 네. 그래서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권한으로 살려줄 수가 없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겠지만 빨치산 대장 김달삼은 당신은 내가 권한으로 살려줄 수 없으니까 당신은 탈출해라. 네. 북으로 가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다 됐는데 이거
가령 친일파들이나 이거는 뭐냐면 본때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본때를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 되면은 본때를 못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은 왜 제주 이제 지금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항 나와서 이제 큰 그 사거리가 나오는 게 오라리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외곽이었죠, 제주. 예. 그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네. 산사람들이 약속을 깨고 오라리를 방화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말이죠. 기가 막힌 게 그 항공 촬영을 했어요. 그때요. 그 시절에 비행기가 떠갖고 예. 빨치산들이 습격을 하는 거에 촬영을 했고요. 그날 한날 한식 어디서 뭘 한다는 건 동네 알았군요. 주민들을 인터뷰를 쫙 했어요. 그때요?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99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영상을 구해놓고서 이상한 거죠. 아니 지금처럼 드론을 띄우는 시대도 아닌데 네. 어떻게 비행기가 떠갖고 불타는 마을 그 습격하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었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 출동하고 뭐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거의 20년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찍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예. 그 토박이들 다 모아놓고 그 필름을 보여주니까 저기 우리 동네 맞는디 저기 누구네 집인디 이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터뷰했던 사람을. 아. 그러니까 배우를 동원해서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갖고 판을 엎은 거죠. 일부러 제주 학살을 일부러 그 기획해서 유명한 얘기가 그때 네. 경무부장 했었던 조병옥이하고 네. 이 연대장이었던 김익렬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거의 아버지 뻘인데 도저히 진짜로 멱살 잡고 육탄전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익렬이 잘렸어요. 예. 그리고 제주에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사도 연대장이라서 학살을 시작하니까 제주도 출신 병사들이 자기 연대장을 쏴주겠죠. 그건 비극이 있고 김익렬 장군은 그때는 이제 중령이었죠. 해임된 다음에 갔는데 그 부대가 어디냐면 여수 14연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수 14연대에서 그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라고 항명 사건이 일어난 게 그 김익렬 그 장군을 통해서 제주도에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른 그 군대보다는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위인이네요, 위인. 그분은 제주 4.3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또 민간인 학살을 거부했었던 경찰서장 알고 보니까 독립군 출신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위안을 얻는다고나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그때 생존했던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그냥 총으로 쏘는 사람은 쏘고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한 50명은 밖으로 나가고 또 50명은 여기 남아있거든. 남아있는 사람은 살고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 죽었죠. 얏! 얏! 하면서 이렇게 구함 지르면서 찔러치게. 그러니까 얏! 하면서 그 창것을 살에만 조금 상처나게 찌는 건 그 사람 불락객이니까 경찰하고 군인이 빼가지고 이렇게 찔러고 막 찔는 전부를 대야죠. 그 피해갖고 와가 보니까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어쩌같이 우리 아버지가 꺼내야 그 도에 묻어서 와버지가 또 여자 아버지가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죽은 형태를 보니까 원석, 초석, 무슨 거 관련한 다 불을 붙였다라고. 아, 끔찍하네요. 아버지 묻고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대. 이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역사 교과서 가지고 장난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쉬쉬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빨갱이였죠. 이런 걸 얘기만 해도 얘기하면 빨갱이였죠. 네. 그러니까 72년이 지났지만 제주도 바깥에서 이 4.3에 대한 추모제를 처음 지낸 게 박정희 죽고 강창일 의원 이번에 이제 네. 국회의원 하다 불출마한 그분이 학생운동 하다
잘렸다가 복학을 해서 80년도에 서울대에서 제주 출신들이 모여서 몇십 명 모여서 추모제 지는 게 사상 최초랍니다. 현기영 선생님이 순이 삼촌 제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창작과 비평에 연재된 게 그게 처음이었고요. 예. 그거 내놓고 현기영 선생님 보안사에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도 그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희생자들, 피해자들, 가족들도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 가면은 그 일본 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요. 제일동포 만나면은 제주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제주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은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동포 사회에 가면 한 15%쯤인가. 네, 그 정도가 돼요. 제주도 본 분들이 일본에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4.3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4.3 물론 4.3 이전에도 제주도에 본토 출신들보다 비율로 조금 더 많이 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4.3 사건을 거치면서 다 밀항해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제일동포가 많은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동포 간첩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 출신들이 또 걸려요. 네. 제일동포들 중에 한국에 유학가로 왔어요. 그분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 민족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많아요. 그거 오지 않습니까? 간첩단 사건으로 다 엮였어요. 저 아는 분도 그렇게 된 분도 있고 또 제주에서 일본에 돈 벌러 가셨던 분들도 또 걸리고. 그냥 엮어서요. 네, 엮어서. 그래가지고요. 일본으로 오사카로 취재하러 갔는데 네. 다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철 선배님의 네, 선생님이라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철 간첩 형, 김간첩 이렇게 네, 부르고 네. 그분들은 그냥 근데 말이죠. 네. 그 간첩 사건 중에 뭐 간첩 사건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제주도 출신들만 걸린 건 아니고 그런데 네. 하필이면 제주도에 그 유명한 간첩 사건 그 두 건이 있어요. 그 강희철 선생님 사건하고 오재선 선생님 사건. 네, 오재선 사건. 그 사건의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양승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돌아버릴 일이요. 아. 양승태 같은 사람이 그런 판결, 그 이전에 제일동포 간첩 사건에 70년대에 배석 판사할 때는 그 간첩 사건 제일동포 유학생들 4건을 합니다. 긴급조치 12건을 합니다. 그리고 부장판사할 때 강희철 오재선 이런 사건들을 합니다. 그걸로 뭐예요? 양승태가 권력에 그렇게 군사독재 정권을 협력해갖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간첩이 아닌지 이거 조사한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양승태는 친일파는 아니겠죠. 나이로 볼 때. 네. 그러나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렇게 이어가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 간첩이 아닌 사람, 선량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판결 땅땅땅 해야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배했고 그 사람들이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피해자들한테 니네는 그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를 그냥 유지해온 게 역사였는데 우리 역사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저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4.3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추가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도 그 제주는요 국가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광주 5.18은 국가 차원의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 네. 제주는 그래도 그게 그 국가 차원 보고서가 나왔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그러나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요? 전혀.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특별법으로서 돼야 하는데 뭐 지난 국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국회 구성해서 이거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압승을 거둬야만 이 가해자들 쪽이 아주 찌그러져야만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과거사법들이 다 그렇고요. 아무튼 친일의 잔재들이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예. 오늘 대통령께서도 트라우마 센터가 건립될 겁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제가 사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하지만 굉장히 속이 좀 뒤집혀졌다고 할까 마음이 아팠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연구 용역의 책임자였어요. 아, 예.
연구 용역 예산이 그래도 이제 급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4억인가 꽤 큰 배정을 받았는데 제주 트라우마 센터에 3억 갖고 만드는 걸 하면서 트라우마 센터 만든다고 하니 돌아버릴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해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기록해야죠. 그 국가 보고서에 가해자가 빠졌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은 아마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제주도 안에서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네. 반헌법 행위자 책을 내는데 거기 그 제주 출신 제주 4.3 사건의 가해자들도 다 합치면은 중복되는 사람까지 치면은 한 10명쯤을 A급으로 골라서 그 사람들 그 정리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좀 그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반헌법 행위자 열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또 나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 소녀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고기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서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며 멸치 한 마리 먹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치면 우리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하면 두 팔 벌려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두 팔 벌려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져. 제주 4.3 사건으로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